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함께 제정한 명예의 전당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전문 경영인을 선정하고 이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함으로써 그 공과 노력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에 앞서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면 회장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면입니다. 아직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이제 봄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이제는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곧 한다고 하는 등 조금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권호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님의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여해 주신 조동성 전 인천대 총장님, 매일경제 세영원 전무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한국경영학회 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많은 하객을 모시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헌액식을 진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 12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한 이후 6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 발전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여 년의 일제강점과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했고 이제는 1인당 국민 순소득이 3만 불을 돌파해서 G7 중에 하나를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0여 년 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TV 광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정 명예회장님은 한국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는 투자자에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손을 보여주면서 5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을 혼낸 민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과 26만 톤짜리 유조선의 도면만 가지고 유조선을 수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이 지금의 한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 명예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업일 것입니다. 한국경영학회는 매경 미디어 그룹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으신 훌륭한 기업과 기업인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비롯하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LG그룹의 구인혜 회장님과 같은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바 있습니다. 작년이 2020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전문 경영인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창업자의 도전 정신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기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전문 경영인들도 헌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영학회는 오늘 현대중공업지주의 권호갑 회장님을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게 되었습니다. 권호갑 회장님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어워드 선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저는 권 회장님과의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회장님은 43년을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오셨지만 첫 직장은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 첫 직장을 떠나서 현대로 옮긴 이유는 바로 현대에서는 차별이 없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권 회장님은 신입사원 시절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회사는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견한 대로 첫 직장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권 회장님은 차별 없는 직장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원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승진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 10대 그룹 지주회사의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경영학회가 권호갑 회장님을 명예전당에 헌납하게 됨은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주로 창업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헌액함으로써 자칫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전문 경영인들을 대표하여 처음으로 헌액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헌액식을 기회로 삼아 전문 경영인들도 국가에 대한 헌신과 우리나라의 경제와 경영의 발전에 기여함을 제대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호갑 회장님의 명예전당 헌행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일병대 서양원 전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양원 전무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 장대한 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매일경제신문의 서영원 전무입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한 대한민국 기업 명예전당 헌액식 전문 경영인 부분의 첫 주인공으로 평소 존경해온 권호갑 현대중공업 지주 회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과 함께 이런 혁신적인 시상대회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직접 개최해 주신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업 명예전당 전문 경영인에 헌액되신 권호갑 회장님은 43년이라는 시간을 현대중공업 발전과 성공을 위해 말 그대로 밤낮 없이 뛰어오셨습니다. 권 회장님은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신 이후에 그룹 내 온갖 어려운 일을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해내셨습니다.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결혼도 그때 당시 보통 청년들보다 한참 늦게 하셨었죠. 맞죠? 권 회장님? 권 회장님은 런던에서 제대로 글로벌 조선산업, 글로벌 금융산업을 보시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고, 울산대, 아산병원 등 학교 및 병원 업무의 선진적인 틀을 아까 40세에 이 모든 걸 다 시작하셔서 틀을 만드셨습니다. 선진적인 틀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아서 한국 축구 경쟁력을 키워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혁신적인 일을 하나 하셨다고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진에 여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성을 처음으로 영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죠. 사실 저는 권 회장님과 20여 년 이상의 긴 시간을 권 회장님의 발전하시는 모습, 일해온 모습 이런 것들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권 회장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회장님은 한국조선화 기계공업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이시자 글로벌리 최고의 CEO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셀러리맨의 신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경영학회가 전문 경영 부분을 이렇게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신 건 맞습니다. 그 현대 오일뱅크 사장 시절에 원유를 구매할 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제 고도화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영업계 어려웠는데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2분기 연속 흑자라는 업계 최고의 성적을 낸 것도 바로 이런 투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성적을 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져들면서 한국의 간판 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또한 그때 수조 원대 적자였습니다. 기사 제작을 하는데 오늘은 1조, 내일은 2조 막 이렇게 분기마다 팍팍 올라가는데 정말 숨이 막히고 두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럴 때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되셨고 그리고 4년여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받으시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셨습니다. 원래 불합리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었는데 이런 자세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점인 민노총의 핵심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합리한 임금 인상 요구 그리고 잦은 파업에 맞서 싸웠습니다. 어느 전문 경영인도 노조하고 대충 타협하지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고 회장님은 싸우셨고 지금은 마침내 타협점을 찾아서 일하는 조직문화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사업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독립경영을 추진하는 과감한 사업 재편을 통해서 2016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 전체에 사실상 계륵 같은 골치 아픈 존재였었는데 고 회장님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채권단과 정부와 통 크게 협상해서 인수계약을 끝냈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 일본 등에서 마지막 최종 인가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고 회장님은 최근에는 엄청난 부실에 허덕이던 두산 인프라코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마침내 승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계열과의 시너지를 내는 큰 판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국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업그레이드 해온 그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계십니다. 큰 해안을 갖고 별단의 리더십을 보여온 고 회장님의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제가 지켜본 고 회장님께서는 또 정부와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용기 있는 CEO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주인공들로부터 미르 자금 등 출연 압박을 심하게 받았었는데 고 회장님은 기업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며 한 푼도 안 내셨습니다. 뻔뻔하셨죠 약간. 그러면서 그런 배짱을 보여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돈을 낸 많은 기업인들, 총수들이 청문회에 불려가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받고 곤혹을 치렀고요. 그리고 일부는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고 회장님께 박수 한번 또 한번 쳐주시죠. 고 회장님의 이런 강인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으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거침없이 뚫고 나오시면서 일 좀 한다는 선후배들 그리고 업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스포츠계 누구로부터도 좋은 레pu테이션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만 70세 노익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용기와 패기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고 회장님 리더십이 침몰해가는 한국조선 기계산업의 부활을 이끌고 에너지 헬스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계속 해내실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 특히 후배들에게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고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기찬 어워드 선정위원장님께서 선정 경과 보고 및 공적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영면 회장님 또 세원 전무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 권오갑 회장님에 대한 업적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어워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 경영인
상, 또 전문 경영인 일반 그 대상 이런 거는 쭉 있었습니다만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 굉장히 영예스러운 자리에 처음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우리 이영민 회장님께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찌감치 학회에서 이러한 전문 경영인에 대한 것을 좀 하고 또 같이 사례를 한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조금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경위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공적조서 낭독을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전문경영인 명예전당, 한국경영학회 선정 대한민국 전문경영인 명예전당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전문경영자의 노고를 기리고 이를 본받아 우리 경영인들이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한국경영학회가 202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2020년 11월 2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기준과 절차를 검토 및 확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본 사항의 선정 기준인 전문 경영자로서의 탁월한 경영 성과와 업적,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신규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 학교와 업계의 평판과 명성, 윤리경영과 사회 책임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중공업지주 권옥갑 회장님께 제1회 대한민국 전문경영인 명예전당 수상의 영예를 드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선정 사유는 공적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전문경영인 명예전당 선정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권옥갑 회장님의 명예전당 헌액을 축하드리며 현대중공업그룹이 국가사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세계적 기업 집단으로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일 2일 한국경영학회 의대선정위원회 위원장 박기찬. 예, 이어서 바로 회장님 공적조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거를 미리 쭉 작성하신 걸 보고 하니까 회장님 업적을 그대로 다 하면은 30분이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것을 또 더 줄였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이영민 회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그 안에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적조서 현대중공업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권옥갑 회장님은 1978년 현대중공업 플랜트 영업부로 입사해 런던 지사, 울산대학교 법인사무국장,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장을 거쳐 2010년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현대오일뱅크의 초대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시절 과감한 투자 결정과 조직문화 혁신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시 영업이익 1,300억 원을 1조 원대 규모로 성장시킨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윤활유, 카본블랙, 오일터미널 등 현대오일뱅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2014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그룹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옥갑 회장님은 당시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의 재도약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취임 즉시 본인의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무보수 상태에서 오직 회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계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우선 능력 있는 젊은 차 부장들을 조직의 리더로 발탁하여 현대중공업을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일념으로 연구개발 및 설계 인력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과장급 이상에 대한 성과 위주의 연봉제 도입, 그리고 우수 직원들을 책임자로
전진 배치하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권오갑 회장님의 고강도 계획 결과는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적인 수주 가뭄과 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불과 2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었으며 재무구조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사업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4개사 모두 분할 첫해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다소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할사 모두 4년째 흑자를 달성하면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과 자구적 노력을 통해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 권오갑 회장님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지주회사 정한 작업을 추진하여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지주 출범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으셨으며 2019년 11월부터 회장으로서 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결단으로서 지주회사 중심으로 그룹의 미래를 준비해온 권오갑 회장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대중, 대우조선, 삼성중 등 3사 체제를 2사 체제로 재편하는 도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참여한 한국조선해양을 중간 지주회사로 출범시켰으며 현재 EU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올해 두산 인프라코어 DIC 인수에 전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체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오갑 회장님의 세 번째 결단은 최첨단 조선 그리고 에너지 그룹으로의 도약을 천명하고 추진한 데서 나타납니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팩토리 등 생산시설 첨단화, 자율 운항 기술,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 등 스마트십 기술 개발, 그리고 지능형 로봇과 5G, AI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최첨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밝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권오갑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산업의 기술 환경 혁신과 함께 경영활동의 사회책임 실천이라는 ESG 활동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오갑 회장님은 항상 약자를 우선시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솔선하며 지켜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0년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을 출범하고 직접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나눔과 기부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 회장님의 현대오일뱅크 사장 시절 이미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 직원이 본인 급여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해 기부 문화의 확산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권오갑 회장님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언행일치를 평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기업의 경영 현장 물론 교육, 문화, 스포츠, 사회봉사, 기부 등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회장님의 업적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현대중공업 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 모두가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체제로 구축해 왔습니다. 둘째는 공급 과잉의 산업 환경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명의식으로 안정화시켜 왔습니다. 셋째, 사업 성과의 탁월성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솔선수범으로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한국경영학교에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권오갑 회장님께서 걸어오신 역정에서 보여준 큰 업적을 기리며 권오갑 회장님의 명예전당 헌액에
현대중공업그룹 모든 가족과 함께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2일 한국경영협회. 예, 감사합니다. 김범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장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권오갑 회장님의 명예전당 선액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 공장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성실함. 매일 직원들과 나누는 소주 한 잔의 소통. 권오갑 회장은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로 현대오일뱅크의 1,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1조 원대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랜 경기 침체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현대중공업. 본인의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사원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체질 개선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현대중공업은 다시 세계 1위 조선해양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한 발 앞선 경영 전략.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 조선업에 최첨단 ICT를 도입,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하는 등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인 2022년에 완공되는 글로벌 R&D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 직원이 본인의 급여 1%를 기부하는 1% 나눔 운동을 주도하며 기업 나눔 활동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권오갑 회장.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 재단으로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을 내어주며 위기를 극복해온 권오갑 회장. 풍랑 속 길잡이 등대. 어둠 속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한국경영학회 이영관 회장님과 내일경제 서양원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문 경영인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패 권오갑. 귀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탁월한 경영 성과에 업적을 보이셨으며 미래 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기업 경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경영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전문 경영인과 기업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 같은 기여와 기대를 영구히 기리기 위해 모든 회원의 뜻을 담아 귀하를 대한민국 전문 경영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2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회장 이영면, 내경 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화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추가적인 사진 촬영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조동성 전 회장님, 박희찬 위원장님, 박영렬 차기 회장님, 한상만 차차기 회장님, 강다로 현대오일뱅크 사장님, 송전 전무님, 김명수 내일경제 편집국장님, 이진호 산업부장님 모두 함께 나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신 권오갑 회장님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입사원을 면접을 보고 현대중공업 들어온 지 43년 됐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하고 저 상을 받는데 과연 제가 이렇게 과분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좀 미뤄온 바가 있었는데 오늘 정말 이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준비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권오갑 회장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회장님, 조동성 박사님,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대한민국 경영학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에서 저를 명예전도에 헌액해 주신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43년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회장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간다고 자리를 요청한 도 없고 저는 있다 보면 저기 가라 그러면 절로 갔고 하다 보니 지금 43년 동안 있는데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한테 이 상을 받기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세월을 잠시 앉아서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옆에 좋은 분을 많이 갖고 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 능력은 없지만 좋은 분을 많이 만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은 저는 원칙이 아닌 건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개인기업체에서 오너도 모시고 사장도 모시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제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고 아까 우리 서영원 전무께서 지난 정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냈고 우리 종업원을 생각하면 그런 돈을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면 왜 거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월급을 안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국가관이 뚜렷합니다. 저는 해병대 장교 공수교육대장으로 제대를 해서 현대중공업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지 한 번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제가 뻗대고 그러진 않습니다. 옳고 그러고 잘못되면은 타협하고 그렇지만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회사에서 나가서 경영자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결정을 안 내리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밑에 사람한테. 위에 사람한테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정권 때 그 일을 왜 오너한테 그런 얘기를 상의도 안 했느냐는데 저는 윗사람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오면 안 오고 내가 잘못되면 내 책임지면 되지 저는 결단코 주머니에다 5-10번 보고 드리고 싶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도 자당한 원칙을 지켜고 그럴 때마다 잘 못하는 사람이 원칙 지키는 겁니다. 그나마 원칙을 지켜서 지금까지 와서 아마 직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한 번도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세알해 본 적도 없고 봉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는 저보고 500회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사장들이 저한테 패를 해준 적이 있는데 500회 기념이라 그러는데 지난 6월인가 500번 봉투를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상은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그래요. 4년은 빼야지 그래. 그래도 그것도 받은 겁니다. 제가 마음의 은혜를. 그래서 사실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회사를 먼저 생각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고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어떤 대주주가 어떤 얘기 한마디에 휘둘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마이너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원칙에는 그건 나한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는 게. 적당히 이렇게 좀 어떤 때는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일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원칙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다니고 할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관 원칙을 지키고 우리 종업원들이 부끄러운 일, 그 다음에 오늘 상을 받았으니까 한국경영학회 7,000여 분 교수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현대그룹 창업자이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아까 우리 서전무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고등학교, 이쪽으로 가면 이 대학교끼리 모이고 저는 외고대학을 나왔는데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내가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병대 장교 제대하고 이틀 있다가 들어온 회사가 현대중공업에 왜 왔느냐고 내가 그러면은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초등학교도 통천초등학교에도 3년밖에 못 다니시고 아마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든지 고려대학교를 나왔으면 아마 현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을 이뻐했지 어떤 학벌이나 지역이나 고향이 이북이시니까 따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게 내 선택의 조건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들어오게 된 게.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서 하는데 금년 3월 21일 날이 서거하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 저 명회장님은 막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고 불도저로 하시는 분을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도 비교적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 보면은 상당히 창의적이시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지셨습니다. 70년 전에 현대 정신은 창조적 의지, 적극적 의지, 강인한 추진력으로 사원입니다. 현대.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창조니 얘기해도 이미 명회장님은 70년 전에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창조적 의지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현대중공업 사장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정주영 명회장님이 57세에 현대중공업 그 모래사장 허벌판 사진을 들고 배를 팔아 다니셨어요. 지금 57세면 대충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도 좀 더 다녀야 되겠다. 이분도 이때 창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위안을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7세에서 60세면 회사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건 뭐 명회장님은 그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 것도 아니고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지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서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내년에가 50주년입니다. 저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처음 임직원은 50년을 넘어서 100년 기업을 목표로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은 판교에 5,000명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중국 경쟁 회사를 갖다가 기술로서 격파를 못하면은 인건비나 기타 비용으로는 도저히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기술자들 지금 전부 판교 인근에다 지금 이미 올라와서 지금 있고 그 건물이 내년도 10월 달에 준공되면은 거기 5,000명을 해서 기술적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게 됐고 또 그걸 성남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은 국가의 미래는 기술에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없는 국가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술자 엔지니어들 굉장히 마음속으로 우대해서 오히려 관리직들이 저한테 불편해합니다. 본인도 관리직이면서 엔지니어들한테는 항상 페이버를 주고, 왜? 그 기술이 우리 회사를 지탱해 주는 건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서 경쟁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루 늦게 나와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50년이 내년이 되는데 사실상은 한국에서 지금 경쟁 3사가 열심히 했지만은 서로 경쟁하다가 셋이 다 굉장히 힘든 관계로 해서 이미 불황이 13년째 접어든 겁니다. 2008년도부터. 여기서 우리 회사가 서바이벌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아까 조동성 박사님 얘기했듯이 1등 하는 거는 유일하게 조선밖에 없습니다. 이 조선이 없어지면은 부산, 울산, 경남, 목포까지 완전히 초토화돼서 우리가 직업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이 불황을 극복해서 금년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현대중공업을 지키는 것은 저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13년 만에 조금씩 좋아질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회사 중공업도 IPO가 들어갔는데 제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가라앉아서 세계 경기가 돌아가야지 뭐 배를 짓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정주영 명예장님은 1977년도에 현대건설 주식을 50% 내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을 내놔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만듭니다. 그때 돈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개념이 전혀 없을 때 1977년도에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내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반을 한다고 그러는 건.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지금 아산사회복지재단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거기에 누구 이런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의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회봉사, 복지, 장학금 뭐 기타에다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서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셀러리맨들한테도 제가 본래 꿈은 65세 지나면 대한민국 1% 나눔 재단을 만들어서 월급쟁이의 모두가 월급의 1%를 재단에 기부하고, 그렇게 하고 사회에 20시간 정도를 사회 봉사해야 된다. 가서 휴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20시간 사회 봉사. 왜? 가진 자, 배운 자가 내놓고 솔선수범만 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올뱅크 사장 때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정경련하고 치열하게 2년 동안을 제가 이걸 하는 것만이 정경련이 사는 길이다. FK 정경련은 벌써 일단 뭔가 좀 스마트하고 깨끗한 느낌이 안 든다. 그래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조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공존해야 되고, 약자, 없는 자하고 같이 공존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1% 나눔재단은 실패하고 올뱅크 1% 나눔재단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98%가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 월급의 1% 내놓으면 사장이 예를 들어서 8억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1%면 800만 원을 그냥 내는 겁니다. 중역들이 2억 받으면 2억에서 200만 원을 내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그래도 호응을 해준 거는 제가 맨날 그랬어요. 직원들 밥 먹을 때 김대리 사장, 김과장 사장, 이 차장 사장 모두 우리 현대올뱅크 2,800명이 다 사장이다. 나는 총괄 사장이고 너는 김과장 사장이다. 근데 당신들 1억씩 다 받지 않느냐 연봉을 야간 근무를. 그러면 천석군이다. 시골의 천석군이는 그 일대에 그 없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 여기 우리 2,800명은 전부 다 천석군이에요. 돈으로 지금 천석군 하면은 500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자인데 뭔가 우울하게 생각해요. 네가 농사 지어서 천석군을 하려 봐라. 얼마나 힘든가 농사 지어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이 다 동참을 해서 98% 하다가 현대중공업에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현대중공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저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 이제 갈등이 있어야지 그 나름대로의 또 낭비의 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사실상 7년 가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 입장은 100% 이해하죠. 그렇지만 나도 회사는 살려야 되겠다. 네 입장만 생각해. 회사가 죽으면 무슨 노조가 필요하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빨리 드렸으면 싶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월세 내고. 여러분들 신문 여기 언론사인데 신문 보십시오. 방송 보십시오. 우리는 90% 이상을 외국하고 관계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상은 외국에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뉴스나 저녁에 보면 제가 무슨 조시에 관심이 있고 추시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헐벗고 지금 굉장히 내가 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데 매일 신문에 나오는데 서울시장 1년짜리가 뭘 하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5년 내로 지금부터 집을 시작해도 5년 있다 집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현대중공업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어떤 경우든 현대중공업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거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깝깝하면 남대문 시장을 가든지 안산공단을 가든지 어디를 한 바퀴 돌면은 임대 다 붙여놨는데 그 개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안에 일이 기껏해봐야 20%도 안 되고 바깥에 신경을 써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소련이 어떻게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을 한 거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두산 인프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인프라과가 1등이고 우리가 국내에서 2등인데 세계로 가보면 19등입니다. 이거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랭킹 5위, 3위 안에 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살려서 또 해보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 공장을 우리가 살려서 그 종업원들이나 납품업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특히 코로나에도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을 하셔서 그게 다 국가에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명예전당 헌액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한국경영학회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가슴에 와닿는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우갑 회장님의 전문 경영인 명예전당 헌액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